자, 1강을 시작을 합니다. 자, 편하게 일단 화면을 잠깐만 먼저 볼 거예요. 자, 이 반은 세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여러분 기초반입니다. 기초 세무 실무라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쉽게 거의 다 평생 처음으로 세법을 듣는 분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세법을 처음 해요. 처음 하는 분들에게 세법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은 그래도 아무리 봐도 주로 재무팀이 듣겠죠. 그죠? 비재무팀이 듣기로는 좀 그런데 재무팀이 들으실 거고요. 이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데 천천히 과목이 챕터가 3개로 돼 있으니까 듣고 싶을 때 그 챕터들을 봅니다. 근데 챕터가 3개지만 실제로는 4개로 할 거예요. 빨리 보세요. 1번 챕터가 뭐냐면 세법이 뭐예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죠? 세법이 뭐예요? 누가 만들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요. 그런 얘기를 1시간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말씀봐, 제가 책을 뭘로, 원천징수라는 거를 써놨고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요건 주로 소득세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4번 법인세. 우리는 요렇게 기본적으로 한 과정을 5시간씩 때릴 거예요. 5시간씩. 그럼 총 16시간이 됩니다. 16시간이. 아셨죠? 요렇게 기본을 지금부터 1시간 저랑 하고 5강좌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그냥 귀찮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거 먼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싶으면 다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16강이 요렇게 구성이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1시간당 시간은 이 동영상은 원래 제가 45분씩 찍어요. 45분씩 찍어서 16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은 5시에 끝나고 그래요. 이게 일반 모여서 하는 건 50분씩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45분 수업으로 16강의 수업을 누구라도 처음 세법을 할 때 듣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제 세법의 기본적인 걸 할게요. 일로 오세요. 자, 세법. 자, 조세라고 부르죠. 조세라고 하는 건 커다랗게 뭐와 뭘로 갈라지나 한번 봐요. 책이 없어요, 참. 내국세와 관세라는 걸로 갈라져요. 이해하겠죠? 내국세와 관세. 그러면 내국세가 뭘로 갈라지냐면 요게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 국세가 여기도 있었죠.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뭐 종부세, 농특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이 국세고요. 자, 쉽게 뭐다? 여러분, 국세는 뭐예요? 국세는 여러분, 이건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이해하시죠? 중앙정부가 가져가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를 우리는,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재부, 기획재정부예요. 국세는요. 그다음에 지방세는 여러분도 잘 알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당연하게 뭐 취득세, 등록세, 뭐 면허세, 뭐 담배 소비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재산세 뺄 뻔했네. 재산세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죠. 여러분 얘는 누가 담당해요? 행안부.
이름하여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관할이 달라요. 관할이 달라요. 관세 모르시는 사람 없죠? 수입할 때 내는 것들이 관세인데 이것도 기재부가 관할해요. 자, 이제 가요. 근데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을 보통 회계사, 비슷한 사람이 세무사라고 부르죠. 회계사, 세무사는 요 내국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세는 관세사라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세법 얘기할 때도 그렇죠. 요 관세는 사실 얘기를 하진 않죠. 왜? 저 스스로도 관세를 몰라. 어떻게 알아, 관세를?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담당하는 게 내국세로서 중앙정부에 내는 거랑 지자체에다 내는 지방세로 갈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3대 세법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공부하실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요 3대 세법을 15시간씩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됐고요. 좋아요. 그럼 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냥 세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자, 봐요. 세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세법을 딱 해놓으면 이게 법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법전이에요. 근데 법전이 여러분 이렇게 3단계로 갈라져 있어요. 3단으로 돼 있고요. 법인세법으로 갈게요. 봐요. 요게 법인세법. 가운데는 법인세법 시행령. 오른쪽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은 이걸 다 그냥 여러분은 세법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냥 당연하죠. 그냥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통과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런 세법은 당연히 누가 만들어요? 기획재정부에 가면 여러분 세제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통과가 국회에서 되는 거예요. 통과가. 그러니까 세제실이니까 제일 대빵을 실장이라고 부르죠. 세제실장. 어마무시하게 높은 직책이에요. 세법을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통과가 된다. 통과가 된다. 좋네요. 좋네. 그러면 작년으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2023년에 적용되는 세법은 작년 12월 31일 날 이걸 공포라고 불러요. 쉽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국회가 통과되고 이제 딱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이제부터 이렇게 합니다. 항상 여기에는 뭐야? 적용 시기가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법이고요. 그럼 시행령은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 법이 이거를 법률이라고 불러요. 법률. 법률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세한 건 잘 봐요. 법률이 하위 법에 위임을 합니다. 이건 너무 구체적인데 네가 만들래?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 물론 세제실이 만들지만
대통령이 사인하면 통과되는 게 시행령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률에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에다가 지 마음대로 쓰면 불법이에요. 위임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행령에서도요, 너무 자세한 건 또 밑에 기관에다가 또 위임을 했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 이게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 여기서 사인하면 떨어지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은 올해 2023년 2월 20일 날 공포됐고요. 시행규칙을 제가 순간 잊어버렸네. 솔직히 말해서 3월 달에 며칠 날 근데 잊어버렸네 이거. 요런 게 그냥 날짜가 되게 공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이걸 다 세법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다시 법인세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그냥 세법이라고 부르고 만드는 건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라는 데서 만든다라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세제실에다가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해요. 요새 이 친구들이 굉장히 세상에 옛날에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친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굉장히 친절해서 잘 모르니까 세제실에 전화번호를 까보면 자 법인세 담당, 소득세 담당, 부가세 담당, 상속세 담당, 그죠?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게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조세특례제한법 담당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을 거고, 통화해서 받으시면 거의 다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관들이에요. 젊으시고, 무지하게 독특한 엘리트들.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사실 기재부 세제실은 정말 바쁘거든요. 정시 퇴근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는데 매일 전화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갑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고마워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게 세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회계사님, 회계사님, 국세청이라는 조직은 뭐예요? 국세청은 뭐예요? 그거 당연하게 궁금하죠. 국세청이 뭔지는요? 일로 오세요. 자, 국세청이라는 조직은 세금을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세청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청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청장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요,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인데 실제로는 어떤 장관보다도 그죠? 파워가 있겠죠?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국세청은 지금 서울 세종시에 있겠죠? 세제실도 물론 세종시에 있고요. 그러면 국세청 밑에는요,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을 커버하는 데란 말이에요. 지방을 커버하는데, 그러면 이 지방국세청은 어디로 갈라져 있냐면 당연하겠죠. 서울, 중부. 그러니까 중부가 경기도 얼마나 커? 그다음에 가운데를 대전, 밑에를 대구, 부산, 광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국세청은 전국에 6군데가 있어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렇게 6개의 지방청이 있고, 그죠? 그 밑에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세무서가 있는 거예요. 뭐 강남세무서, 서초세무서, 그렇죠? 영등포 세무서, 용산 세무서 이런 조직이 있고요. 여러분 요렇게 요 조직에서 그렇죠? 요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세무공무원인데 한 22,000명인가 정도 된다나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직은요. 이 본청은요. 요게 위에가 제일 높은 사람이 청장. 그 다음에가 2인자가 재밌죠. 차장이라고 불러요. 차장이 2인자고요. 그 밑에 각각의 국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 당연하게 국장 밑에는 뭐 과장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청도 지방청장 그 대신에 지방청에는 차장이 없어요. 그냥 차장이 없고 각각의 무슨 뭐 법인납세국장 이렇게 국장들이 쫙 있고 밑에 과장들이 있고 그렇죠? 과장들이 있고 그래요. 그 밑에는 뭐 그냥 뭐 옛날에는 계장인데 요새는 보통 뭐 팀장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선 세무서라는 조직은 당연히 서장이겠죠. 서장이고 여기에는 과가 있어요. 과장, 법인납세과, 뭐 조사과 이런 것들이 그렇죠. 개인납세과, 재산세과 이렇게 과장들이 있고 다시 한번 옛날에는 계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새는 잘 안 써요. 팀장, 팀원들로 돼 있어요. 이런 구성이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기관이에요. 자, 오늘 한 김에 여러분에게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아시지만 여러분, 공무원 조직은요, 맨 위가 1급이고요, 맨 마지막이 9급이고요, 가운데가 5급이에요. 1급부터 9급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센터, 우리는 요 5급을 잘 아시죠? 사무관이라고 불러요. 사무관. 그러면 4급을 서기관, 3급을 뭐 부이사관, 그리고 1급과 2급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고위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6, 7, 8급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뭐 조사관 이렇게도 붙이고요. 그래서 아시지만 가장 핵심은 5급이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요 사무관들이 움직이는 조직이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이고요. 웃기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요. 9급으로 입사를 하셔서 여러분 5급 사무관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9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확률도 제가 볼 땐 10%? 20% 안 될걸요? 평생을 하고 6급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5급이 뭐라고? 그 5급 회사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과장이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이래요. 좀 잔인하죠, 그죠?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서 여러분 알아놔. 주변에 공무원이 계신데 여러분이 그분이 5급 사무관이 됐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셔야 돼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사무관이 중요한 건 세무공무원의 사무관을 달고 5급을 달고 5년이 지나면 세무사 자격증을 줘요. 자동으로 시험만 봐도.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무관이 붙어도 어떨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돼?
정년, 뭐 공무원 정년 60이니까 60 전, 5년 전에 사무관이 돼야 정년 하기 전에 세무사를 받겠죠, 그죠? 근데 50 후반에 사무관이 됐다 그러면 세무사 자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당연하게 여기서 뭐야, 그죠? 요런 사람들, 청장, 뭐 차장, 국장 이쪽에 이런 분들이 1, 2급들이고요. 1, 2급의 고위공무원들이고요. 공무원들이고요. 요 부이사관이 요 부이사관이 그죠? 보통 본청의 과장. 그다음에 요쪽에 또 서기관들 비슷해요. 요쪽은 또 금방 되는데 요 사람들이 또 일반 내려오면 요 분들이 서장이에요. 서장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무관들이 일선 세무서의 과장들은 사무관입니다. 과장들이. 그리고 이런 청에 본청 지방청에는 팀장들이 사무관입니다. 팀장들이 일부 서기관도 있으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갔나? 요렇게 있고요. 그렇죠? 요렇게 되고 이제 그 밑에별로 이렇게 해서 요 팀장들은 일선에서는 뭐 6급, 7급 이렇게 되는데 가끔 봐봐요, 여러분요. 가끔 세무서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맨 안쪽이 과장이고요. 요렇게 앉아 앞쪽에 요렇게 그러니까 과장 앞에 앉아 여기가 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쪽에 앉는 분들이 당연히 9급, 8급들이 앉으시는 거고요. 안쪽이 고참이고 과장이 5급인데 과장 바로 앞에 앉았는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알아놓을래요. 공무원이 가끔 7급 공채가 있어요. 7급.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래 9급부터 들어가는데 7급이 있다고요. 7급이. 이해하세요? 그죠? 7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가 젊어요. 요런 조직들이 국세청이라는 조직이고요. 또 일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여러분이 봐요. 이런 세법에 대해서 이런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이 있겠죠. 그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잖아. 아까 제가 세제실에다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전화로야 누구든 못 물어보겠나만 공식적으로 묻고 싶으면 원칙입니다. 공식적인 질문은 국세청에다 하시는 겁니다. 국세청에 각각 담당 과가 있겠죠. 법인세, 부가세, 이런 재산세 과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서면으로 묻는 겁니다. 서면으로,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줍니다.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유권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만 이 유권 해석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 뭐 사전 답변이라는 것도 별의별 게 많은데 그냥 어쨌든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당연히 국세청에다 물어보고 거기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가 되는데 하나 알아놔요. 여러분 국세청 사이트를 웬만하면 다 알죠. 이 수업 듣는 여러분이 연말정산하면서 간소화 자료 열람했기 때문에 홈택스라는 거를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죠? 다 아니까 여러분 국세청이 뭐 홈택스고 좋은데 똑같은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을 때립니다. 국세청 법령정보 시스템. 이게 사이트 이름이에요. 이게 사이트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를 때리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보셨던 뭐죠? 이와 같은 법정이 그대로 3단으로 다 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 그래서 이제 요새는요 돈 주고요 이런 세법전을 까보는 거를 굳이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인터넷을 여기 들어가면 다 있다니까.
이해돼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이 미치죠. 국세청이 무료로 모든 세법 정보를 다 공개하니까. 이해돼요? 뭐하러 사역이 다 있는데? 3단으로 다 있는데 다 출력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되면 또 뭐야? 여기 가면 이게 누군가가 국세청에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 다음에, 그죠? 이것들도 거기에 다 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걸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파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런 데들이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거기서 받아갖고 자기네 사이트에 입력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일반 법인들이 국세청 자료를 어떻게 받아? 국세청이 오픈해 놓은 자료를 받아다가 자기네 사이트에 입력해서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3단 법도 있고 국세청에 물어본 것들에 대한 질의 답변도 있는데 근데 빨리요. 이게 국세청에만 묻는다고 그랬어요. 세제실에도 묻는다고. 여기도 묻는다고 그랬죠? 이놈도 여기에 같이 떠 있어요. 법령 정보 시스템.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은 기획재정부가 내는 유권 해석이 있고 국세청이 내는 게 있는데 기재부 유권 해석은 굉장히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기재부에 물으면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물어서 답이 왔잖아. 근데 이 답에 여러분의 어떠한 좀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국세청의 답을 달고 재경부 기재실에다가 묻는 거야. 이해하겠죠? 기재부에다 물으면 답을 안 줘. 빠꾸해. 국세청에서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국세청의 답과 상당히 다른 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 나오면 이건 우린 다 아주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물론 뭐 기초니까 얘기 안 하지만 2023년 3월 날짜도 내가 기억하나 봐. 3월 5일인가 봐.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세무사님이 보여줬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돌아버려요.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데 기획재정부 이쪽에서 답이 그렇게 나와. 네, 왜 이렇게 제가 팔팔 뛰냐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답이 나온 거야. 법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이 안 나오는데 기재부가 그렇게 해석을 했대. 이해돼요?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칠판 빨리. 근데 그게 아직도 이 정보 시스템에 안 올랐어. 이건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여기에 뜨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있어요. 이래서 어려워요, 세법이. 모든 정보가 오픈되진 않아요. 이런 것도 다 들어보는 거야.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면 국세청에다가 문서로 띄우는구나. 답이 오는구나. 근데 그 답이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답을 달고 기재부에다, 세제실에다가도 물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기재부 세제실의 유권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래. 선생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수도 없이 나올 거 아니야. 질문을 한두 명이 하겠어? 그치? 너무너무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여러분은 대답해봐. 여러분이 재무팀이야. 잠깐만요. 쌀쌀하다. 자, 여러분이 재무팀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유권 해석들이 매번 새로 나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너무 많잖아.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할까? 근데 일반 실무자님들은 그렇죠? 그렇게 할 여력이 잘 없잖아요. 바쁘잖아 매일. 맞나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새로운 유권 해석이 나왔지? 어떻게 해?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은 법무팀이 있어요. 그죠? 대기업들은 법무팀이 이런 걸 걸러내요. 걸러내서 우리 그룹에, 우리 계열들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각사의 재무팀에다 내려보내줘요. 대단. 그건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죠? 대기업이니까. 그럼 그 정도의 법무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 그지? 본인 이름으로 저런 걸 까보니까 실무자들이 어려운 거죠. 매일 실무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봐봐. 법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잘 봐.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바뀌었어. 근데 요새는 연도 중에 자꾸 바뀐다. 환장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잘 잡어.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세법이 바뀐 걸로 하는데 웃기네. 4월, 지난주에 4월 달에 그렇죠? 와, 또 몇 개, 5개의 법이 바뀌어서 또 새로 공포됐어요. 이런 건 잘 없는데 요새 하도 격변의 시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돼 있는 여러분 봐봐. 책으로 돼 있는 그 법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 연도 중에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넷으로 보시는 겁니다.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는 당연히 바뀐 게 업데이트 되니까 아셨죠? 4월 달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5개나 바뀌었어요. 아주 돌아버려요. 어쨌든 좋아. 이런 얘기도 배우셨고요. 그럼 일단 회계사님 보니까 매 연말마다 세법이 바뀌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여러분 유권 해석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실무자들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아이파가 도와주겠지. 그래서 아이파는 매년 2월 마지막 주에 반드시 여러분을 모시고 개정세법 강의를 해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알아나 우리나라의 우리 아이파 것만 가장 정확해요. 왜요? 어떤 학원도 이 개정세법 교재를 못 만들어요. 개정세법은 또 봐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바뀌는 세법은요. 안들이 나와. 안이 7월부터 나와. 7월부터 기재부가 외부에 공표를 해. 그게 보통 수백 페이지야, 안들이. 그리고 이 안들이 연말 되기까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안으로 나오는 건 그죠?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나와. 그러니까 요 2월 정도에는 누구도 개정된 세법 내용을 만들어내질 못하는데 저희 아이파는 뭐 저 같은 놈이 있으니까 계속 팔로우를 해요. 초안부터 작업을 해요. 바뀐 거 집어넣고 다 제가 일일이 손을 다 봐. 다시 다 만들어. 그래서 완벽한 개정세법 교재를 만들어요. 국세청이 만드는 것보다 제가 만드는 게 더 당연히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걸로 매번 강의를 하니까 우리 아이파 빨리 좋은 학원이죠. 이런 강의는 무료로 해요. 좋죠? 돈 안 받아요. 교재값만 받아요. 근데 교재값도요 2만 원인데 오는 분들에게는 만 얼마밖에 안 받더라고. 책은 이해하세요. 그죠? 책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요. 다 동영상도 다 무료로 퍼뜨려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파에 오셔서 개정세법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연간 회원을 가입 안 하셔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만 구입해 주십시오. 되셨죠? 돈 안 받습니다. 연간 회원이라는 걸 안 가입해도 됩니다.
회원으로만 그냥 아이디만 받으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매 연말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유권 해석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모아서 우리 아이파에 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이 있어요. 요 자료실에다가 제가 다 차곡차곡 띄워드려요. 다 같이. 됐죠? 이러면. 그쵸? 됐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제가 다시 연간 회원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이디만 받으시면 이 자료실 것도 다 그냥 보시고 출력하실 수 있어요.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되셨어요? 아이파 돈에 환장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연간 회원 아니어도 그냥 아이디 하나만 받으시면 개정세법 강의랑 자료실 자료 하고요. 다만 회계사님 그러면 연간 회원의 혜택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동영상을 띄워요. 이걸 전부 다 강의를 해. 이건 지금 프린트물이잖아. 이걸 설명하는 지금 이런 식의 동영상을 해서 붙이고 이 동영상은 당연히 이건 연간 회원들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해서 올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되셨어요? 이제 딱 5분 남았죠. 5분 동안 제가 뭘 하냐? 하나만 더 배우실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을 거야. 칠판, 회계사님, 네. 세무조사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일단 우리나라에 규모가 큰 법인들은 보통 4년에 한 번씩 나오시고요. 대기업이 아니신 분은 원칙이 없어요. 그때마다 달라서 10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대기업들은 4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나와서 잘 들어요. 나와서 지난 4년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지난 연도 중에 1, 2년만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8년 만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원칙적으로는 지난 연도 중에 1, 2년 것만 보지 지난 걸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세무조사는 누가 하냐면 일로 와볼래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매출액이다 그러면 그렇죠? 매출액이 보통 만약에 서울 같으면 500억이 안 넘으면 여러분 담당하는 세무서에 조사과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매출액이 좀 작으면 여러분이 여기 서초세무서면 서초세무서에 조사과에서 나오고요. 매출액이 많으면 이 본청은 조사를 안 해요. 요 지방청에 가면 조사국이 있어요. 조사국에서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서울 같으면 서울은 조사 1국, 2국, 3국, 4국이 있고 1국이 대기업이고 2국이 중견 중소기업이고 3국이 재산세 양도상속이고 4국이 특별조사 특조. 그래서 요건 아주 특수한 좀 문제들이 있을 때 나가는 조사가 4국이고요. 요런 국에서 각 구마다 과가 있겠죠. 과의 팀이 있고 이런 식에서 조사가 나가서 자, 여러분이 주로 규모가 크면 그죠? 조사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보통은 한 2달 정도 보고요. 굉장히 길어요. 석 달도 보고요. 일선에서 나오시면 한 2분 정도, 3분 정도가 4주에서 6주 정도 보고요. 이런 게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고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5년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5년 아니에요. 5년. 요렇게 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조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봐요.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 조사가 끝나면 여러분 사장님을 모시고 그쪽에서 확인서를 써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문답을 하고 확인서를 써요. 그리고 돌아가서요, 여러분 회사에게 뭘 내보내요? 그죠? 과세, 예정 안내, 통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네 세무조사를 했더니 그죠? 요 정도의 세금을 때리려고 그럽니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서를 내보내는 게 아니야. 먼저 안내를 해줘요. 왜요? 혹시 억울하시면 소송하세요. 잘 들어줘. 이런 용어를 언제 들어봐? 여러분,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난 좀 그러네?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뭐야? 요거예요. 봐요. 과세전 적부심사.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과세, 세금을 때리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싶다 이거예요. 또 칠판일로 와요. 지금 세무조사가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방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일선에서 조사를 받으면 이 관할세무서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난 억울해요라고 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내는 거예요.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면 이 지방청마다 과세전 적부심사 여러분 위원회가 있다고요. 알았죠? 내요. 근데 여러분이 얻어맞은 금액이 제법 크면 본청의 과세적부심위원회에다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열리죠. 그럼 열리면 여러분이 이겼다 졌다가 있겠죠. 납세자가 이기는 걸 용어 잡아 놓을래요. 그걸 인용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지면 기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접수를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있겠죠. 위원들인가 제일 큰 본청 같으면 누가 오냐면요. 위원들이 요 차장하고요. 요 국장들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대학 교수들로 위원들이 요렇게 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해요. 이 본청에 이런 거 보통 세금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건이라 대단한 거야. 그죠? 여러분 이해해줘. 왜 빨리요? 뭘? 여러분 잡아요. 밥. 여기서 여러분이 이기시면 이건 무조건 세금은 고지되지 않아. 그래서 모든 기업은 이걸 과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기려고 그래요. 세금 안 나와요. 알았죠? 국세청이 이런 무조건 여기서 이기셔야 돼요. 근데 지면 이제 여러분 회사에 뭐예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며칠 이내 내라 이렇게 날라와요. 알았죠? 그럼 일단 세금은 내고요. 다시 또 뭘로 가? 여기서 자 봐요. 뭐라고 쓰나 볼게요.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아유 어려워라. 이번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단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거를 억울합니다 했는데도 여러분이 졌어요. 그러면 고지서가 나와요. 세금은 내셔야 되고요. 내고 나서 다시 심판 청구, 심사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기각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날짜 넘어가면 못해요. 심판 청구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세심판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국세청 조직이 아니라 총리실 관할이에요. 여기서 하고요. 또 한 번 하는 거야. 요건
국세청에 있고요. 본청에. 이건 말 그대로 감사원에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리면 어차피 국세청에서 졌는데 심사 청구할 이유가 뭐 있나? 여러분은 심판이나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90% 확률로는 조세심판원으로 가고 아주 일부만 감사원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도 또 인용과 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인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용이 되면 냈던 세금도 돌려받고요. 국세청은 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심판에서 이기는 확률이 그냥 한 2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납세자가 이런 거고요. 자, 봐. 여기서도 지면 여러분 그때 드디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법원은 아시죠? 3심제입니다. 법원으로 가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세금을 내고 하는 거니까 이 기간이 뭐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죠? 대법원에 가서도 지면 뭐 지시는 거고요. 혹시 여기서 이기시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조세불복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이 과세전 적부심사, 심판청구 이런 말들을 배우실 기회가 잘 없잖아. 그러니까 다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우리는 그냥 세금 내라면 낼게요. 그럼 뭐야? 우리는 이런 과세점 적부심사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고지서가 나오고 내면 끝나요. 근데 억울하면 과적이라는 절차도 받고 지면 심판 청구도 하고 지면 법원으로도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회계사와 세무사는 여기까지 합니다. 심판과 심사. 이 법원은 변호사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로 담당하는 그죠? 회계법인들이 메이저 뭐 3일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뭐 이런 데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법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김앤장, 율촌, 화우, 태평양, 광장 지금 말한 게 메이저 5개입니다. 이런 데들이 이런 조세심판 소송들을 하고요. 그 법무법인에도 저 같은 회계사들이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시간에 한 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억울한 세금 있으시면 이런 소송을 하고요. 아유 안 억울해요. 그럼 이런 거 없이 그냥 갖다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제도를 첫 시간에 한번 배우셨고요. 다시 한번 저희 아이파는 1년 동안 나오는 모든 국세청의 유권에서 기획재정부 유권에서 그다음에 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들 이런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자료실에 올려드렸고 동영상으로도 찍어드렸고 제 말 이해했고요. 연초마다 개정세법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학원도 제가 만들어 놓은 책으로 개정세법을 해요. 국세청 교재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그죠? 세무공무원이 와서 듣더라고요. 공무원이 우리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죠? 디테일하게 해드리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파 연관회원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많아요. 공부하시느라고요. 여러분도 연간회원에서 공부하시고요. 자, 첫째 시간은 조금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은 좀 줄여서 여러분 교재 31페이지. 다음 시간은요. 다음 5시간은 여기에 나오는 거 그렇죠? 이제 원천징수라는 제 1부를 5시간 동안 잡아드립니다. 아셨죠? 1강 끝!